네, 오늘 저희 생각코딩 북리뷰 특강 할 책은요, 바로 책 잘 읽는 방법이란 책이에요. 네, 그래서 뭐 다들 아시다시피 배달의 민족을 창립한 우한 형제들이라고 봐야겠죠? 정확한 회사명은 김봉진이라는 그 대표님, 지금 의장님인가요? 네, 그분께서 쓰신 책이에요. 아마 독서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면 안 나오겠죠, 잘. 왜냐하면 책 잘 읽는 방법이라는 책이니까. 네. 그래서 저도 뭐 최근에 읽었는데, 제가 그동안 뭐 독서법 관련 책들 한 2, 30권은 읽었을 거예요, 최소 독서법만. 네. 근데 그 중에서 누군가한테 독서법 관련 책을 소개하겠다. 독서를 잘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 입문자 용어로는 이 책을 소개해 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좀 유명한 그 독서의 기술 또는 생각을 넓혀준 독서법이라고 되어 있는 이 책이 독서법의 거의 바이블이라고 불리는 책이거든요, 이게. 근데 이 책은 좀 어려워요. 완독하기가 좀 어려운 책이에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책을 먼저 읽는 게 가장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소개해 드리는 거고요. 네, 그래서 한번 오늘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북리뷰하는 방식은 보통 진짜 시간이 없으면 그냥 말로 하면서 읽으면서 말로 하거나 그리고 의도적으로 할 때는 뭐 읽으면서 정리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도 하고, 네, 그렇게 되면 좀 시간이 1시간 넘어가 버리니까 제가 부지런하면 정리한 걸 보여드려요. 네, 그래서 오늘 정리된 걸로 좀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도서 기호부터 설명을 해드리면, 우선 제목은 책 잘 읽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부제는 폼나게 재미나게 티나게 읽기라는 부제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김봉진 대표님이고요. 출판사는 북스톤이고요. 목차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편집이 뭐 읽어보셔야 아시겠지만 다른 책들과 편집 방식이 달라요. 잘 안 보이실 것 같긴 한데 좀 길게 볼게요. 이렇게 약간 여백이 엄청 많아요. 다른 책들은 딱 그 여백 안에 딱 들어가게 있게 되는데 이 책은 아무래도 그 폰트를 개발하시는 분이라서 그런지 자기 나름대로 눈에 딱 보이게 한눈에 딱 들어올 만한 그런 내용 구성을 해놓으신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네, 그래서 되게 쉽게 익히고요. 아마 빠르게 읽으시면 한두 시간 안에도 읽을 수 있을 만한 분량입니다. 이 책 내용이. 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목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자기에 뭐 간단히 해보면 뭐 너무나 유명하신 분이니까 뭐 제가 따로 소개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보통 이 책 날개에 엄청난 이력들을 실어 놓는 거에 반해 되게 겸손하게 그 자기를 소개했어요. 부업으로 우한 형제들을 창업하여 배달의 민족을 만들었다. 부업이고 그거는 본인은 네, 폰트를 개발해서 누군가한테 배포하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자기를 소개해 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네, 그런 식으로 아주 겸손하게 자기를 소개해 놓으셨고요. 저술 의도를 읽어보면 저술 의도 목적이 명시적으로 나와 있진 않죠. 제가 머릿말과 그리고 에필로그를 보면서 뽑아내는 건데요.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뽑아보면 되게 좋아요. 그러면 책 읽는 방식이 훨씬 달라집니다. 네. 그래서 저술 의도 또는 배경은요. 저는 본인도 이제 책을 읽고 싶어서 많은 독서법 관련 책을 읽어봤는데 좀 쉽게 전달하고 싶었대요. 네, 그래서 독서법에 대한 원리를 쉽고 재밌게 알려주고자 이 책을 썼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의도를요. 목적은 그 저자는 이 독서를 통해서 생각의 근육을 키운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생각의 근육이라는 용어가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 생각의 근육을 통해서 이런 독서가 결국 정해진 운명보다 좀 더 나은 삶 또는
진정 자기다운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독서를 통해서. 네,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이런 책을 썼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독서 코딩인데 저는 우선 책 제목은 김봉진의 과시적 독서법이라고 제 나름대로 제목을 달아봤고요. 아까 그 목차를 조금 수정해 봤어요. 살짝만. 근데 이 자체 목차로도 꽤 괜찮아가지고요. 많이 바꾸진 않았고요. 우선 책을 읽게 된 세 번의 계기가 이제 프롤로그나 앞장에서 나오는데 이 저자는 우선 군대에 가서 책을 읽게 되었대요. 네, 많은 남성분들이 그렇듯이 군대에 가서 책을 읽으셨는데 본인은 그 운이 안 좋아가지고 병장 때까지 막내였대요. 그래서 본인이 대부분의 일들을 자기가 다 했었어야 됐는데 선임들이 본인이 두꺼운 책을 읽고 있으면 말을 안 걸더래요. 네, 그래서 의도적으로 네, 그렇게 책을 읽었다.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많은 책들을 거의 군대에서 읽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30대 때 사업을 했대요. 근데 이제 아내와 왜 우리가 사업에 실패했을까를 고민하는 중에 그러면 성공한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자.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아내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줬대요. 그래서 어떤 김미경 그 원장의 책을 읽고 아내가 그래서 아내가 그 가족 중에 책을 읽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아내가 김미경 원장의 책을 읽고 자녀의 뭐 교육비에 그 되는 것보다 남편을 키우는 게 더 현명하다. 뭐 그런 내용을 봤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눈치 안 보고 책을 읽고 싶은 건 다 읽게 해줬대 아내가. 네. 그리고 대학원도 가라고 하고, 네, 그렇게 해서 본인이 책을 읽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세 번째 책을 읽게 된 계기는 우아한 형제들을 창업해서 그때 왜 읽었냐면 창업을 했는데 본인은 이제 제가 전문대학교를 나왔는데 다른 대표님들은 그 다 명문대 나오고 다 스펙이 화려한 걸 보면서 조금 지적 이미지를 보완해야겠다 본인이 남들에게 보였을 때. 네, 그래서 읽는 책을 의도적으로 페이스북에 업로드했대요. 네. 봤는데 뭐 막 이렇게 엄청 화려하게 막 예쁘게 꾸미신 거 아니고 그냥 책상에다가 책 놔두고 찍은 다음에 간단한 소감 같은 것들을 꾸준하게 올린 거예요 보니까. 네. 근데 이제 10년이 넘으니까 다독가의 이미지를 본인이 갖게 됐고 뭐 잡지 인터뷰를 하게 되면 김봉진 대표는 뭐 독서광이다. 뭐 그런 얘기를 기자가 실어주기도 하고 또 안 올리면 맨날 올리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올렸는데 안 올리면 사람들이 왜 안 올리냐고 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저도 지금 국립이 특강 한다고 하는 게 저는 제 일을 다른 일을 안 하고 하는 거잖아요. 저도 네, 제가 먼저 준비를 해야 되니까 네, 저도 의도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게 제가 읽으려고 네, 그래서 이 김봉진 대표도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더니 어느 순간 독서가가 되어 있더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본인의 책을 읽게 된 계기를 말을 하고요. 첫 번째 이제 책 잘 아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책 잘 아는 법, 책 읽기 기본인데요. 이 책 읽기 기본의 목표는 책 읽기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게 이 내용의 핵심입니다. 네, 그래서 책에 세 가지 효과가 뭐가 있냐? 우선 있어 보인다. 네, 네, 지성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있어 보이고 두 번째 잠이 잘 온다. 네, 그래서 불면증이 있는 사람들은 네, 꼭 책을 읽어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 집에 책이 있으면 공간이 풍성해 보이는 인테리어 효과가 있다. 네, 네, 가짜 책으로 인테리어 하는 것도 있는데 책을 책장에다 꽂아 놓으면 훨씬 더 좋다 이런 얘기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뭐 어려운 얘기를 안 하고 좀 부담 없는 효과를 먼저 말을 해주면서
흥미를 유도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우선 책에 대한 효과를 말을 해주고, 그 다음에 독서에 대한 생각과 자세를 말을 해요. 이건 제가 붙인 제목들인데요. 첫 번째, 우선 읽지 않은 책에 대한 죄책감을 갖지 말자예요. 네. 그래서 책에 대한 잘못된 상식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읽던 책을 다 읽어야 다른 책을 읽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의 책을 읽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김영하 작가가 한 말 중에 책은 읽는 책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산책 중에서 읽는 것이다 라는 얘기가 또 여기서 나와 있고요. 저자도 10권에서 20권 사면 완독하는 책은 한두 권이라고 해요. 네. 사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1시간 30분 전에도 제가 책을 3권 샀는데, 많으면 뭐 진짜 일주일에 10권 이상 살 때도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뭐 그 책을 다 읽은 다음 다른 책 사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게 그 자체가. 네. 그래서 뒤에 책장에 꽂혀 있으면 언젠가 또 읽게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읽던 책을 다 읽어야 다른 책을 읽을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내가 게을러서가 아니라 재미없어서 끝까지 못 읽은 것이다 라고 합리화를 한다라든지, 네. 지금 읽지 않은 책은 지금 내 인연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갖는다라든지, 지금은 또 나랑 안 맞지만 언젠간 다시 만날지도 모른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면 이런 죄책감에서 해방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럴 수 있겠죠.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저도 상당히 공감하는 내용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독서를 공부라고 생각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 독서를 공부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가 거기 있는 내용들을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데, 그거부터 버려야 학생이든 성인이든 간에 책을 읽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책을 또 잘 아는 법은 책을 소중하게 다루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사람들마다 그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선택의 문제라고 봐요. 예, 결국 책을 읽을 때는 깨끗이 읽지 말고 밑줄 치면서 본다라든지 접으면서 본다라든지, 필기하면 그 안에다가 내용을 쓰면서 본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책에 또 표시를 하면서 책 읽기라는 거죠. 이런 것에 대한 의미가 그 접고 밑줄 친 내용들과 언젠가 다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 여행의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 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감동받았구나,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그 말 그대로 이거는 그래 사람들마다의 독서법이 좀 달라요. 밑줄을 친다 안 친다라는 거는. 네. 저도 개인적으로 치는 것 저는 대부분 안 치고 보긴 하는데, 네, 안 치고 봤던 거는 제가 한동안 속독에 대한 그 부작용이 좀 있어가지고 책을 자꾸 대충 읽고, 네, 빨리 읽어버리려고 너무 그런 사고가 있어가지고 저는 그 습관을 버리기 위해서 그런 표시를 안 하고 읽었던 것도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사람들마다 방법이 다르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책을 순서대로 읽지 않는다. 이건 책을 써보신 분이면 알아요. 특히 책을 쓸 때 책을 순서대로 목차대로 그냥 쓴 게 아니거든요. 네, 자기가 쓰고 싶은 쉽게 쓸 수 있는 분야부터 쓰고, 나중에 책 한 권을 만들어야 되니까 네, 계속 채워놓고 그런단 말이에요. 네, 저자들도 책을 쓸 때 머릿말부터 그 프롤로그까지 쓰는 게 아닌데, 우리도 역시 재미없거나 당장 도움이 되지 않는 내용은 과감히 건너뛰고 다음부터 읽을 수도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물론 소설 같은 경우는 안 되겠죠. 근데 비문학 기준으로는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이런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사실 이게 이 저자의 김봉진 저자의 핵심이에요.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결국은.
과시적 독서라는 거는 본인의 얘기고 결국은 책이라는 거는 밑에도 이렇게 두 번 같이 이어져 있는 부분인데요. 책을 읽는다는 것 자체는 저자가 쓴 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저자의 생각을 읽는 과정이다. 이 말이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 저자가 한 얘기가. 그래서 글자를 읽는 게 아니라 생각을 읽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또 한 줄 한 줄 집중하면서 읽는 것보다 근데 본인은 좀 빠르게 속독하는 방식으로 읽기도 한다. 그렇게 하면 뭐가 좋냐? 무엇을 주장하려고 하는지 좀 빨리 읽을 수 있게 된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보통 각 문단의 처음과 끝에 그 저자의 생각들이 좀 담겨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독서에 대한 생각과 자세를 가져야 될 부분은 또 한 가지가 책 읽는 거는 누구나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죠. 책 읽는 거라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죠. 예. 그리고 책이라는 건 결국은 그 분야에 그래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저자는 우리보다 직접 수준, 그 분야만큼은 직접 수준이 높다라는 거를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책 읽는 게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좋은 책을 찾으려면 많이 읽어야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10권에서 20권 정도 읽어야 그 중에 한 권 찾을까 말까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지적 바탕이 되고 나의 고민과 생각의 방향이 그때 맞아야 그때 좀 쉬운 거지 누구나 책 읽는 거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부담을 가질 필요 없다라는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책을 읽는 한 가지 또 자세가 아무리 읽어도 어차피 다 못 읽는다. 네, 이거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말인데요. 도서관에 있는 책을 모두 다 읽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네. 네, 저도 한때 뭐 그런 꿈을 꾼 적이 있는데 그런 사람 없죠. 절대 없죠. 최근은 더 없죠. 그렇죠? 이렇게 많은 책이 나오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어차피 눈물 흘리고 감명 깊게 봐도 기억도 못하고 어차피 아무리 많이 읽어도 한 분야의 책을 읽은 사람은 없기 때문에 결국은 편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편향된 독서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이기 때문에요.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먼저 읽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들이 꼭 읽었다고 그거에 뭐 좌지우지할 필요 없다라는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우리는 책 읽기 기본은 결국 책은 다양한 효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책 읽기 두려움 없애는 5가지 생각과 자세는 첫 번째, 읽지 않은 책에 대한 죄책감 버리는 거. 그리고 순서대로 읽지 않는 거. 또 소중히 다루지 않는 거. 네 번째, 글자를 읽지 말고 생각을 읽으려고 하는 거. 네, 그렇죠? 그리고 책 읽기는 누구나 힘들다는 생각 갖는 거. 또 아무리 읽어도 어차피 다 못 읽는다라는 생각 갖는 거. 네, 그래서 우리가 책 읽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라는 마인드를 갖는 게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책 잘 읽는 법, 책 읽기 훈련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인데요. 책 읽기 훈련의 목표는 운동처럼 꾸준히 하는 거. 네, 결국 우리가 운동을 할 때는 그 근육을 키우기 위해 헬스 트레이너가 있듯이 근육을 키워주는 트레이너를 구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게 바로 이제 독서법에 대해서 아는 거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운동이 몸의 근육을 만들듯이 좋은 독서가 생각의 근육을 만든다. 네, 그래서 독서에도 방법이 있으니까 책을 통해 그런 책들을 통해 독서법과 관련된 책들을 통해서 트레이너를 만들어 보고 네, 본인의 책도 네, 그런 책이 될 수 있다. 네, 지나가듯이 얘기를 합니다. 네. 네, 이 독서의 기술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생각을 넓혀준 독서법
책이에요. 네, 거의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같은 저자고요. 네, 그래서 우선은 책 읽기에 대한 습관을 가져야 되니까 뭐 하루에 30분 정도만 꾸준히 10일만 한다는 생각으로 먼저 시작을 해보자. 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 좋은 생각에 좋은 독서를 위한 생각의 근육을 만드는 그런 방법들이 많이 실려 있는데 제가 조금 범주화를 해본 내용들입니다. 네, 그래서 독서의 습관을 형성시키는 팁들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먼저 한 6가지 정도 정리해봤는데 일단 많이 사야 된대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책을 읽고 싶으면 생활비에 얼마는 책값으로 책정하고 가능한 많이 사는 것이 좋고 구매할 형편이 안 되면 도서관에 자주 빌리러 간다든지 네, 그래야 된다. 네, 그래서 핵심 생각은 책이 많아야 많이 읽을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죠? 네. 그리고 다양한 책을 많이 읽어야 어떤 책이 좋은 책인지 알 수 있다. 좋은 책을 고르려면 결국 많이 읽어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서관이나 책을 사야 된다 라는 것부터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가방에 책 한두 권을 꼭 넣어놔라. 짜투리 시간이 생기면 스마트폰보다는 책을 먼저 펴려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한 권만 갖고 다니면 재미가 없어가지고 실증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잘 안 읽힐 때. 네, 그래서 3권 이상은 너무 무겁고 한 2권 정도 갖고 다니면 좋겠다. 네, 지루할 때 바꿔 읽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침마다 가방 챙길 때 이런 책 내가 읽고 있었지. 그런 상기되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것도 은근히 중요한 효과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예를 들어 뭐 스마트폰에 전자책으로 있으면 눈에 안 보이니까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가방이 무겁게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가 한두 권을. 네, 우리가 고생하는 거잖아요. 한두 권 넣는다는 것 자체가.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생했는데 어떻게든 한번 읽어보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책장보다는 책상에 놓기. 책장에 물론 책장에 있는 게 뭐 없는 거면 낫지만 더 우리가 책을 읽고 싶으면 눈에 보이는 데다가 놔두라는 거예요. 바로 책상, 식탁, 소파, 침대, 뭐 화장실까지 넣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렇게 올려놓으면 어쨌든 더 읽을 거다라는 팁을 주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서점에 책을 사야 된다. 네, 그래서 시각적 본인은 인터넷 서점보다 오프라인 서점을 많이 간대요. 그리고 이왕이면 정가로 좀 살려고 한대요. 네, 그래야지만 저자에게 보상을 하고 좋은 책이 계속 나온다라고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자기 그 우아한 형제들 복지 중에 하나가 오프라인 인터넷 서점의 책이 아니라 오프라인 서점에 있는 책을 사준대요. 무료로.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유들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서점에 가서 뭐 책을 꼭 저는 오프라인 서점을 꼭 사야 되는 거는 중요한 것 같진 않고 서점에 꾸준히 방문하는 거, 도서관에 꾸준히 방문하는 게 중요하지 않는가.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서점에 가면 좀 트렌드를 읽을 수 있잖아요. 그 시대에. 네. 그리고 책 친구를 만들어라. 책 친구를 만든 목적은 책 읽는 습관을 이제 형성시키는 건데 이제 가장 좋은 책 친구는 아무래도 배우자랑 이제 가족일 수 있다. 네, 네, 또 그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오프라인 독서 모임이라든지 온라인 카페 모임 뭐 이런 것들이 요즘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돈을 내고 하는 독서 모임이 뭐 트레바리 같은 것도 있고 뭐 전국적으로 유명한 뭐 나비 독서 모임도 있고 뭐 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 요즘에 소모임이나 어플을 통해서 그 지역에 그 독서 모임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독서 모임으로 친구를 만들 수도 있다. 네, 그리고 이런 것들 통해서 효과는 오랫동안 즐겁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리고 서로 말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베스트셀러와 스테디셀러를 확인해라. 이제 베스트셀러들 중에서 본인은 한두 달 정도는 그 마케팅으로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그러니까 한 달, 2, 3주 정도는 베스트셀러로 될 수 있지만 한 달 넘게 베스트셀러가 돼 있다라는 거는 시대 정신을 담긴 거라고 생각을 한다. 82년생 김지영 같이. 그래서 오랫동안 사람들의 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책들을 읽는다. 그리고 서가 베스트셀러에는 없지만 평대에 오랫동안 누워있는 책들 있잖아요. 설득의 심리학 되게 유명하잖아요. 마케팅 책 중에 넛지라든지 모든 비즈니스가 브랜딩이다. 이런 책은 마케팅 하시는 분, 마케팅 관심 있는 분들을 많이 읽는 책이거든요. 네, 모든 비즈니스는 브랜딩이다. 이 책은 홍성태라는 한양대학교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 배민다움이라는 책을 쓰기도 했고 나음보더 다름이라는 책을 썼어요. 네, 나음보더 다름도 마케팅 관련해서 되게 좋은 책 중에 하나예요.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거든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침들을 통해서 독서 습관을 만들 수 있다라고 제가 제목을 달아본 거고요. 그리고 좋은 책을 잘 찾는 법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우선 첫 번째, 당연히 누군가의 추천을 활용하는 거 이게 가장 좋겠죠? 네, 그래서 저희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책을 많이 소개시켜 드리니까 많이 사세요, 책들을. 네, 그래서 누군가 추천을 받는 방법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 전통적인 방식은 뭐 신문에 주말 섹션에 책을 소개하는 분야들도 있고 뭐 네이버 뭐 책에 뭐 지식인 서재라는 부분이 있나 봐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기도 하고 그게 그런 게 아니라면 고전 같은 거 읽을 때는 서울대 뭐 하버드 대학교 네, 선정 도서 목록 뭐 이런 것들 네, 그런 것들을 활용해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아무래도 누군가가 아무 책이나 추천하지 않을 거잖아요. 왜냐면 그리고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책을 추천하는 것 자체가 진짜 웬만한 소중한 사람한테 추천해 주는 게 책 추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책 추천해 주는 사람이 저는 되게 고마워요. 네, 좋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 활용해 보시고요. 또 뭐 청춘의 독서 같은 책이 있나 봐요. 그래서 책을 소개하는 책. 네, 그런 책들도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면 좋다. 그리고 읽던 책에서 다음 책을 찾아라. 저는 실제로 이것 때문에 책을 많이 사요. 책을 읽다가 항상 저 맨 뒤를 봐요. 참고 도서 이런 거 있잖아요. 중간중간에 어떤 책의 저자는 이렇게 말을 했다. 이런 거 있죠. 오히려 그런 책들이 그 저자한테 많은 영향을 끼친 경우들이 많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검색하셔가지고 그런 것들을 찾아보시고 사시는 것도 좋은 팁이고요. 그런 게 아니더라도 주제를 가지고 서점에 가가지고 키워드를 검색해 본다라든지 네, 그런 방법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뭐 저 같은 경우는 대학 도서관에 가가지고 그 분야에 있는 책들을 꼭 봐요. 그래야 이제 옛날 책들도 그 주제에 관련돼서 꽂혀 있는 좋은 책들을 가지고 참고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음식도 갑자기 오늘 삼겹살이 땡기는데 이렇게 하듯이 책도 갑자기 땡기는 책을 읽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책이 말을 거는 순간이 있다. 책장이. 그래서 책장을 보다가 눈길이 멈추면 그런 책들을 읽어내리면 된다. 네, 그래서 이것도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이 집에 많으면 더 읽게 되는 효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이런 게 좋은 책을 잘 찾는 법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책 잘 읽기 프로세스 5가지 정도를 제가 한번 정리해봤는데 네, 첫 번째 목차 머릿말 놓지 않기. 그러니까 이건 완전 기본이에요. 그렇죠? 근데 기본인데 대부분 그렇게까지 뭐 신경 안 쓰고 읽으시는 경우들이 많죠. 네. 왜냐면 결국은 이 부분이 책을 쓸 때도 서론과 목차만 쓰고 서론 목차 쓴 다음에 출판사한테 출판 계획서를 내가지고 컨택이 돼가지고 계약을 하는 거거든요. 보통 책 쓰기가. 뭐 그게 엄청 힘든 작업이에요. 사실. 목차 가지고 출판사에서 책을 내주는 거잖아요. 결국에는요. 저자의 그 브랜딩과. 네. 그래서 그 목차가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는 그거를
놓치면 안 된다. 네, 그래서 머릿말과 결론에 저자의 생각이 담겨 있고 목차에 그 저자의 생각을 풀어낼 논리적 구조가 담겨 있다. 그리고 각 핵심 포인트들에서도 처음과 끝에 그 사람의 저자의 생각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목차와 머릿말을 놓치지 말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속독이라는 거는 본인은 명사와 동사만 뽑아서 읽는 방법을 쓴다. 이 김봉진 저자의 방법은 양쪽 페이지가 모두 보이도록 간격을 조정한다. 네. 제가 전에 포토리딩이라는 북리뷰 할 때 말씀드린 적 있죠. 네. 못 보신 분은 제 유튜브에 있으니까 보시면 좋은데 포토리딩이라는 책에서 그 속독의 어떤 방법 중에 하나가 포토포커스라는 방법이 있는데 책 페이지 양끝을 보면서 읽는 방식이에요. 중간을 읽거나 시야를 넓히는 방식이거든요. 네, 어떤 그런 것들이라 볼 수 있고요. 양쪽 페이지가 모두 보이도록 간격을 조정하고 두세 줄씩 읽는다. 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대각선을 읽는지 어떤 식으로 읽는지는 중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네, 어떻게든 읽게 돼 있어요, 우리는. 네. 그래서 어떻게든 읽고 핵심은 명사와 동사만을 끄집어낸다. 저게 핵심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 형용사랑 부사들은 건너뛰면서 그렇게 읽는다. 네, 그렇게 하게 되면 책의 핵심 내용을 좀 빨리 읽을 수 있다. 라는 겁니다. 네, 좋아요. 그 다음에 결국 책 읽기의 본질은 저자의 생각을 읽는 거니까 정독과 속독을 병행해서 좀 더 유연하게 읽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제 화면을 클릭하시면 보입니다. 네, 혹시 잘 안 되면 나갔다 들어오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 한 번에 3권에서 5권 읽는다. 이동진이라는 작가는 이분도 독서법 관련 책을 썼죠. 10권을 동시에 읽는다 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10권이 좀 상징적인 것 같아요. 실제로 10권을 동시에 책 10권 동시에 읽어라는 책도 있고 뭐 다양한 10권과 관련된 키워드로 책 읽기를 한다는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뭐 10권이든 3권이든 5권이든 뭐 이런 거가 중요하기보다 결국은 우리 다양한 책들을 한꺼번에 읽으면 좋다라는 건데 물론 학문적인 독서로도 10권을 읽는 것도 하나의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이 저자가 얘기한 거는 오히려 다양한 분야의 책을 10권씩 5권씩 읽는다는 것 같아요. 예. 그래야지만 좀 책 읽는 지루함을 피할 수가 있고 그리고 책 안에 담겨 있는 생각들이 증폭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뭐 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에 한 권을 읽으려고 하는 습관을 들이자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습관이 되기 전까지는 강제적으로 읽으려고 하고 일주일에 한 번 반드시 읽는 훈련을 3개월 정도 하면 습관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일요일 밤이 되면 그때 무조건 한 권을 마친다는 원칙을 지켰을 때 우리의 성취감을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두껍지 않은 얇은 책들부터 이런 시작을 하는 게 좋고 뭐 처음부터 뭐 고전을 일주일에 한 권씩 읽는다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작업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책 읽는 습관을 만드는 거, 네, 그게 시작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일주일에 한 번씩 읽는 그런 방식들이 습관이 됐을 때 6개월 이후부터는 정기적으로 좀 두꺼운 책을 읽는 그런 네, 연습을 하자. 네, 그렇게 되면 어떤 게 좋냐? 그 다음 책을 읽는 게 되게 쉬워진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할 때도 맨날 또 그 윗몸 일으키기 10개 하지 않잖아요. 스쿼트 뭐 10개씩만 하지 않잖아요. 뭐 20개, 30개, 40개, 50개 늘려나가듯이 우리도 그 책 읽는 것도 그거의 수준을 높여 나가야 다른 우리의 책 읽기의 수준도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뒤에도 책 추천 도서가 많긴 많지만 본인은 이런 어려운 책들을 읽을 때 뭐 사피엔스라든지 호모데우스 같은 책들을 총균세 같은 책들을 가지고 먼저 뭐
읽기도 했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 아셨죠? 네, 좋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책 읽기 방법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요. 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머릿말과 목차 이런 것들 중요하게 읽고 빠르게 명사 동사 위주로 키워드 뽑아낼 수도 있고 한 번에 3권 5권씩 읽으면 좀 지루함 피할 수도 있고 특히 초기에는 일주일에 한 권씩 읽으려는 습관을 들인 다음에 나중에는 어렵고 두꺼운 책들에 도전함으로 인해서 내 책 읽기의 어떤 수준을 레벨을 높인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제별 책 읽기 방법인데 우선 고전 읽는 방식을 얘기해 주는데요. 우선 고전을 읽는 이유는 결국 지금 현재 우리의 사회가 수많은 철학적인 토론을 통해서 나온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구조를 알아내는 데 가장 좋은 책이 고전이다. 그리고 또는 세상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된다. 똑같은 얘기겠죠? 즉 고전을 읽는 이유는 생각의 구조와 세상의 메커니즘을 이해시키는 좋은 도구다. 네, 그래서 어려운 고전을 쉽게 읽는 방법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데 고전이 어려운 이유는 결국 내용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형식이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좀 읽기 쉬운 거는 먼저 만화책으로 고전을 읽는다. 안 읽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뭐 편견이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안 읽는 행위보다는 훨씬 낫다라는 거죠. 네. 두 번째, 뭐 요약 편집한 책들을 읽어본다라든지 세 번째, 다양한 정보들을 인터넷에서 찾아보자라는 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클립 영상이라든지 요즘 뭐 인문 고전 관련된 뭐 영상 클립 영상들 많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뭐 블로그라든지 서평, 백과사전들을 통해서 먼저 접할 수도 있다. 네, 그 다음에 책을 읽어보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선생님들 뭐 고전은 아니지만 지금 제가 요약 정리해서 알려드리니까 선생님들이 더 쉽게 읽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 얘기를 듣고 책을 읽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책 얘기를 듣고 더 읽어보시면 아마 엄청 쉽게 읽히실 거예요. 네. 네.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이렇게 정리해서 선생님들에게 떠먹이 드리는 게 제가 억울하기도 하다고. 네, 그래서 선생님들이 꼭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해드려요, 책들은. 두 번째, 이제 관심 분야의 책을 읽는 거. 그래서 우리가 업무적으로도 책을 읽기도 하지만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책들을 먼저 읽어보는 행위들은 결국 능동적인 책 읽기 방식이다. 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도 책을 읽게 된 게 책 읽는 방법들과 우리 두뇌의 원리들을 탐구하면서 책을 읽었어요. 뭔가 잘하고 싶은 게 있을 때 책을 읽으면 잘 읽혀요. 재테크에 고민이신 분들은 그렇죠. 뭐 이런 책들 읽으면 그렇죠. 존니의 부자 되기 습관 이런 책들 읽으면 그렇죠. 뭔가 재테크를 하고 싶어지고 금융 문맥에서 탈출되고 싶어지고 네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관심 가는 주제로 책을 읽는 행위가 중요하고요. 이런 제가 이 책은 일부러 많은 키워드들을 좀 많이 뽑아냈어요, 일부러. 책의 구조들이 좀 좋더라고요, 이 내용들이. 제 핵심적인 내용들을 뽑아내기에는 이런 행위들이 정해진 경로가 아닌 지혜의 놀이동산을 탐험하는 나만의 경로를 만드는 그런 과정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나만의 경로를 만드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이해하시고요. 대신 소설은 순서대로 읽어야겠죠? 네, 그래서 소설은 순서대로 작가의 감정을 따라서 읽어야 된다. 네, 근데 이 소설을 읽었을 때 장점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안경을 잠시 빌려 쓰는 것과 같은 효과를 줄 수 있다. 그래서 본인도 소설을 의도적으로 읽는데요. 네, 잘 안 읽는데 다른 책에 비해서는 잘 안 읽는 편이지만 의식적으로 계속 중간중간 읽는 편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네 번째, 실용서적 읽기인데 아무리 직장에서 1, 2년 선배가
본인한테 잘 알려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10년 동안 이메일 쓰는 법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들보다 더 잘 알겠냐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실용도서 읽는 것들은 선배들한테 배우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책을 읽어라. 그런 책들은 베스트셀러가 되지는 못할 가능성이 크지만 끊임없이 나오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주제별 책 읽기 방법들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제 책을 잘 읽는 것에 대한 효과는 결국 뭐냐? 이 말도 되게 멋진 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지식의 거름망을 촘촘하게 만드는 과정이다. 그래서 인지과학에서는 결국 책 읽는 거의 효과가 스키마라는 얘기를 하면서 하는 얘기거든요. 스키마가 우리 두뇌 배경 지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스키마가 많아야 독서도 잘하고 기억도 잘한단 말이죠. 학습도 잘하고. 네, 그래서 처음에는 잘 몰라도 2, 3년 정도 여러 책을 읽다 보면 나오는 것들이 나오게 되고 어느 순간 그게 연결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눈에 들어오게 되는 효과를 보게 된다. 그런 눈에 한눈에 들어온다라는 거는 그 지식의 거름망이 점점 촘촘해지는 게 아니겠냐.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책을 잘 읽는 법에 대한 효과는 저런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책을 잘 읽는 법에 대한 훈련 본문이었는데, 그래서 우리 생각의 근육을 키워주는 되게 중요하고, 많이 사고 가방에 넣고 책상에 놓고 책 친구 만들고 좋은 책 읽고 추천받고 네, 그리고 좋은 책들을 찾는 그런 노하우들을 갖고, 네, 그래서 읽을 때는 머릿말 놓치지 말고 꾸준하게 한 권씩 읽어나는 습관들 들이고, 네, 그리고 주제별로 좀 다르게 읽고, 네, 그런 것들 통해서 지식의 거름망을 촘촘하게 만들자라는 내용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책을 잘 써먹는 법은요, 결국 왜 하는 거냐? 결국 책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 책을 내 것을 만드는 거가 중요하죠. 그렇죠? 또 함께 읽는 거가 목표이기도 한데요. 우선 책 읽기 응용의 자세는 책에다 변명을 찾지 말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지식인들이 책을 읽는 사람들의 부작용이 될 수 있는 게 좀 길게 써놨어요. 책을 읽는 행위를 가지고 스스로 위안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내 생각이 맞았어. 이 저자 내 생각이 똑같아. 뭐 이렇게 해버리면 네, 고정관념, 이제 편견을 가질 수 있는데, 네, 그러려고 하면 안 되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려고 하는 거다. 네,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대요. 자신이 옳다고 믿는 사람은 게으르다. 네, 그래서 사실 책을 읽으면 겸손해지거든요. 사실은 이 김봉주 저자도 맨 마지막에 겸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책을 읽는 사람 치고 제대로 된 그 책을 읽는 분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애매하게 책을 읽기 시작하신 분들이 오히려 네, 그러시지. 책을 정말 많이 읽은 고수분들은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책을 통해 시대적인 정신을 읽을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한 달 넘는 그런 책들을 통해서 시대 정신을 읽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다양한 책들을 이제 읽는 거,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나만의 책 지도를 만들어 봐라. 그래서 책장에 꽂혀 있는 책들을 보면 서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반대되는 주장을 하는 그 책들도 있을 수 있고, 이 책은 저 책을 기원을 하고 있다. 뭐 그런 책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책장에 꽂혀 있는 그 책들을 보면서 그런 나만의 책 지도를 만들어 봐라. 연대기라든지, 그쵸? 네. 비교 대조 같은 것들을 해보라는 겁니다. 네. 그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저도 책장에 꽂힐 때 그냥 꽂지 않고요. 뭐 주제별로 꽂아놔요. 나름대로. 그렇게 해야 전체상이 좀 만들어진 효과들이 있거든요. 네, 선생님들도 네, 그런
작업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끼 같은 책을 만나라. 그래서 책은 도끼다라는 책에도 이 말이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데, 책은 우리 안에 꽁꽁 얼어붙은 바다를 깨는 도끼여야 한다. 네, 결국 기존에 어떤 여기 위에 변명 찾지 않기랑 비슷한 얘기일 수 있는데, 우리한테 이제 새로운 관점과 인사이트를 주는 그런 것들 책이다. 그리고 6개월 그 간격으로 그동안 읽었던 책들을 보면서 나한테 다른 관점을 갖게 했던 책들이 무엇이었는지, 현재 나의 문제 해결에 관련된 힌트가 있는 거는 없는지, 그런 것들을 좀 점검해 보는 그런 것들이 이제 책을 통해서 할 수 있지 않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멍하니 서재 앞에 서기. 네. 그래서 책들을 보면서 내면의 고민들을 명상하는 느낌으로 한번 대화를 나눠보는 것도 좋지 않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네. 아까 우리 책장을 보면 갑자기 꽂히는 책들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랑 연결되어 있는 부분 아닐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책 읽는 거라는 거는 그 책을 덮고도 할 수 있는 게 책 읽기죠. 네. 책을 덮은 다음에 산책을 한다라든지 잠을 잔다라든지, 뭐 저는 뭐 그 샤워를 하면서도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서인들 나름대로 나의 생각을 정리하는 그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책을 잘 읽는 법에 대해서, 또 함께 잘 읽는 법에 대해서 저는 서술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묶어봤거든요. 우선은 이 책의 제목같이 과시적 독서법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SNS에 책 자랑하기. 네. 저도 이제 다시 해보려고 해요, 이거를.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다 보면 책을 올리기 위해서라도 책을 더 열심히 읽는 효과가 있고, 생각을 갖고 행동하면 원하는 모습으로 되어간다는 생각을 갖고 우리가 계속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책 속의 글로 내 생각을 멋지게 전달하기라고 하는데요. 책의 저자가 갖고 있는 권위를 이용하자. 그래서 according to 화법을 이용하자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도 요즘에 이거에 대해 공감을 많이 해요. 이게 저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어떤 강의를 할 때 그냥 단순히 제 생각만 가지고 강의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2시간짜리 강의를 한다고 했을 때는 꽤 많은 책들을 보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에게 아마 제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실험을 한 다음에 강의를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좀 나를 걸고 하는 거니까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그게 내 권위니까. 근데 선생님들이 혹시 그런 우려가 있으시면 책을 가지고 한번 콘텐츠를 먼저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같이 해봐요. 저도. 네. 그래서 내가 말한 게 아니잖아요. 그 저자가 말한 거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우선은 있어 보이고, 네. 두 번째, 알쓸심잡을 보면 그 내과학자 장승 누구였죠? 장 있잖아요. 과학자, 내과학자, 카이스트 과학자. 네. 정재승 말고 그 과학자분이 말씀하시는데, 어떤 논문에 따르면 뭐 그런 얘기를 하면 네. 네. 어떤 효과가 있냐? 그냥 다 믿는데요, 사람들이. 권위가 아주 높아진대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효과들 있으니까 활용해 보면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자의 권위를 빌려 짧은 그 문구에서 우리의 생각이 강하게 전달될 수 있고, 내용이 잘못돼도 빠져나올 구멍이 있다는 거죠. 그 저자가 얘기한 거니까. 네, 그래서 다양한 효과들이 있으니까 한번 해봐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책을 추천해 주자. 그래서 그 책을 추천해 줄 때 그 자신의 소감을 같이 얘기해 주면서 하면 그 사람이 좀 기분 나쁘지 않게 책을 추천해 줄 수 있대요. 네, 그리고 누군가가 나한테 고민 상담을 할 때 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책으로 좀 도움을 받았어. 뭐 그렇게 말을 해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읽지 않은 책도 그 내가 모든 책을 거기 있는 내용을 모든 거 다 모르더라도 자신의 생각과 느낌에 대해서 편하게 해보려는 용기를 발휘해라. 네.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함으로 인해서도 도움이 되니까 우리가 용기 갖고 말을 하는 습관을 들이자라는 얘기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구성원 전체가 함께 읽어라. 그래서 구성원 개인의 의식 수준이 높아져야 회사도 잘 된다. 그래서 우아한 형제들도 월 평균 6권에서 7권은 읽는데요. 네. 책에서도 사주기도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혼자 읽으려고 하지 말고 함께 읽는 것들이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저자는 자녀 교육에 대해서도 얘기하는데요. 독서와. 자녀가 이제 책을 읽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결국 첫 번째는 부모들이 책을 읽어야 된다. 읽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책을 볼 수 있는 집의 환경을 만드는 거 중요하다. 그래서 처음에는 본인도 책을 읽으려고 TV를 버렸대요. 재활용센터에다가. 그리고 지금 본인의 집도 소파와 책장이 마주보고 있게 한대요. TV가 아니라. TV는 옆면에다 둔대요. 이것도 그 불편하지만 꿀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책장 앞쪽에 책 등이 나란히 오게끔 선을 맞춰서 꽂아가지고 좀 더 눈에 잘 보이도록 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놀이하듯 책과 친해지게 만드는 방법으로 책 찾기 놀이를 한대요. 책장에 있는 책들을. 네. 네, 자녀분들 또는 손자분들과 한번 해보세요. 네, 퍼즐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책을 찾아봐 이렇게 하는 걸 하고 책을 찾아오면 이 책은 어떤 내용이야 간단하게 얘기를 해준대요. 네, 그래서 자녀 교육으로 꽤 좋은 방법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또 아이들의 독서를 통한 기대의 효과를 높이는 어떤 효과가 있냐? 독서를 하면 상상력이 풍부해진다. 두 번째, 추론적 사고방식과 논리적인 사고방식이 향상이 된다. 그래서 이미 알려져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다른 판단을 이끌어내는 것들이 이제 추론적인 사고고, 논리라는 거에서 노는 말의 순서를 배운다라는 그 어원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이치를 깨우치는 그런 작업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독서를 시켜봐라.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신감을 키워주는 방법 중에 하나로 우선 보상을 줘라. 선물 사주는 거죠, 그렇죠? 네. 두 번째, 다 읽으면 선물 사줄게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총균세 다 읽으면 너가 사고 싶은 거 사줄게 이런 거. 네. 두 번째, 부모가 러닝메이트가 돼줘서 같이 책을 읽는 습관을 들여주는 거. 또 뭐 만화 또는 영화 이런 걸 먼저 보고 해리포터 영화를 먼저 보고 소설을 읽게 하는 거. 네, 이렇게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작업들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 3분의 1 정도는 부록인데 부록의 페이지가 되게 길어요. 31권의 책을 추천해 줍니다. 제가 이거는 채팅창에 넣어 놓을게요. 네.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말할 수는 없는 거고 이렇게 많은 책들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봐라. 네, 그런 얘기를 하고 넘어갑니다. 그렇죠? 네. 한번 제 채팅창에 넣어놨으니까 한번 보시고 쭉 봐볼게요. 네. 노노의 말, 바람이 되고 싶었던 아이, 소크라테스의 변명, 메논, 역사는 무엇인가, 바른마음, 21세기 자본, 이반 일리치의 죽음, 회복 탄력성, 유한계급론, 승려, 수수께끼, 니코마코스, 율리아, 킹복의 기원, 군주론, 인간의 품격, 자유론, 권리를 위한 투쟁 등등 있는데 말 그대로 도끼가 같은 책이니까 처음에는 이거부터 읽으시려면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네, 도끼 같은 책인 거니까 지금 안 읽었다고 반성하지 마시고 네, 책 읽기 습관이 만들어지신 분들은 읽어보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의 주제를 만들어 보면 결국 과시적인 독서법은 책을 폼나게, 재미나게, 티나게 읽는 거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될 수 있냐? 결국 생각의 근육을 키워 좋은 독서를 하기 위한 독서법이 바로 과시적 독서법이다. 라는 말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정도 내용으로 한번 이 책의 내용을 한번 북리뷰 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북리뷰 특강이었습니다.